페미니즘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라고 이제 차국장이 얘기를 해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누가 정리하신 그 분이 있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페미니즘 자체는 여성의 권리와 이제 기회 평등 이런 걸 핵심 가치로 하고 있는 여러 사회 정치적인 운동이라고 그렇게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페미니즘의 전통이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3세대로 나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1세대, 2세대, 3세대.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제1세대 페미니즘 운동은 그 1792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메리 올스턴 크래프트라는 사람이 여성 권리의 옹호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이제 스튜어트의 그 같이 또 존 스튜어트 밀이 여성의 예속 뭐 이런 책들을 쓰면서 1869년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런 초기 자유주의 페미니즘 운동이 있었고 이 페미니즘 운동은 여성들이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성에게 자율성과 주체성을 여성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존중해 줘야지만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성의 정치적인 권리, 참정권 운동에 올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1893년에 뉴질랜드에서 여성이 투표권을 얻게 되고 또 1920년에는 미국에서도 여성들이 참정권을 얻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결과 1948년에 해방 이후 실시된 선거에서 여성들이 참정권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여성들의 사회적인 정치적인 권리의 신장 이런 것에 도움이 됐었던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2세대의 페미니즘 물결이 시작이 되는데 이거는 1960년대 후반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좌파 운동과 흑인 인권 운동, 게이 해방 운동, 성혁명, 반전 운동 뭐 이런 것하고 같이 가면서 이게 이제 급진주의로 흘러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반대하는 그런 페미니즘의 물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963년에 그 여성성의 신화라고 하는 책을 미국의 어떤 사람이 썼어요. 베티 프리덴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여성들이 이제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안정을 얻으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 모성성에 갇혀서 자아를 실현하지 못하니까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무 죽으로서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여성에 대해서 이제 돌아보면서 그 모성성을 너무나 과도하게 찬양하는 그런 사회를 비판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성의 존재, 여성이 그렇게 가정에만 묶여 있는 것 자체가 이제 가부장제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그것이 여성 억압의 출발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성이 성적인 주체로서 제대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성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이제 부르주아적인 어떤 가정제도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가부장제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 여성들이 성적인 자율권 어떻게 보면 주체성을 향유하지 못한다는 비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이제 낙태법이 이제 통과가 되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이혼도 이제 자유로워지게 되고 또 중요한 거는 피임법이 발달을 하면서 성과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여성들이 출산과 상관없이 성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과학이 발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같이 가면서 이제 성해방의 물결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또 이제 또 하나는 21살 이상이면 동성적인 그런 성행위도 범법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떻게 법제화가 이제 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여성들의 그런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성적인 자기 결정권에 대한 그러니까 섹슈얼리티의 그런 영역에 있어서의 그런 자유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득적으로 주어지는 것, 남성성과 여성성이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구성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젠더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성으로부터 분리를 해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본질적인 것은 없다. 본질적인 것은 없고 모두 다 키워지는 것이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성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이제 페미니즘 사이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성성의 신화를 창조하는 것은 잘못되어졌다. 여성성, 모성성 이런 것들은 다 남성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성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가부장제의 기반을 둔 그 여성성의 개념은 파괴되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적인 그런 어떤 차원에서의 그런 개혁보다도 이제는 보다 더 사적인 영역에까지도 그 남녀의 권력 관계가 어떻게 서로 충돌하는지를 이제 살펴봐야지만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는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사적인 영역에서도 평등의 논의가 확산되어야지만 된다라고 해서 이제 미투 운동 같은 게 그런 거에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죠. 가정 내에서의 폭력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그런 성폭력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어요. 어느 정도는 순기능을 했고 좋은 그 여성들의 권력 신장에 분명히 도움이 된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게 제3세대 물결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젠더에 대한 그런 어떤 논의가 더욱더 급진화되게 되는 거죠. 급진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성 운동이 점점 더 이제 레즈비언니즘 운동으로 변화가 됩니다. 레즈비언 운동으로 변화가 되면서 여성들이 그러니까 남성의 그런 이성애적인 그런 사랑에 기초한 그런 어떻게 관계가 아니라 여성들이 여성들끼리의 어떻게 보면 연대로서의 그런 사랑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 제대로 되어진 그런 여성 운동의 방향이어야지만 된다라고 해서 레즈비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또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여성 문화혁명의 하나 기반이 되어야지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레즈비언 분리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여성 혐오증이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하면서 이제 친밀감, 뭐 비성기적인 접촉, 감정적인 양육, 뭐 페미니스트 성행위 윤리 코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성들끼리의 그런 어떻게 보면 사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페미니즘 운동 가운데는 문화주의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이게 이제 여성에 대해서 이제 문화 페미니즘은 또 다릅니다. 이거 성적인 욕망이나 성적 해방의 주체에서 모성 중심주의를 또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반포르노 운동 뭐 이런 것으로 가는 그런 페미니즘 운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 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어떻게 보면 갈래를 가지고 있고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 됩니다. 근데 이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제3 페미니즘 운동이 이제 다양성이나 차이 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이제는 이전까지는 이제 그 백인, 서구, 이성의 뭐 중산층 뭐 이런 것들로 한정되어져서 그런 여성의 그것에 반대되어지는 여성의 모습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인종, 같은 인종끼리도 아니면은 흑인 여성,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백인 여성, 또 황인 여성 뭐 이런 식의 그다음에 계층 같은 여성이 아니라는 거죠. 계층적으로, 그다음에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여성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다르게 파악이 돼야지만 된다라는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근데 이런 페미니즘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깔려 있는 건 뭐냐면 억압당하고 있는 자와 억압하고 있는 자로 양분화시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남성은 무조건 억압하는 자, 여성은 무조건 억압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 권력관계를 그야말로 해체해야지만 될 것인가. 왜냐하면 억압당하는 여성이 해방되어야지 되는 것이 페미니즘이기 때문에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성에 관한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이제 동성애, 성소수자 그 사람들도 약자이고 억압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까지도 이제 권리가 부여되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으로 나가면서 다양한 성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해야지 되고 그 사람들하고 연대해야지만 되고 그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성평등을 이루어야지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여성성과 남성성의 해체부터 시작을 해서 가정을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그런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남성과 여성은 생리적으로 그 YM 석체의 용어에 따라 정말로 많은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성적인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인 사실조차도 부정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왜곡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린 시절부터 학생들에게 주입을 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진리인 것으로 받아들이게끔, 그리고 다른 목소리, 그러니까 우리처럼 얘기하는 사람, 남자와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다르다. 그리고 다른 어떤 그런 성적인 역할이 있고 또 서로 간에 타협하고 보완하고 또 서로의 자율권을 인정하지만 남녀 간의 그런 언약의 관계로서의 결혼의 그런 순수성을 지켜야지만 된다. 건강한 가정을 지켜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별주의자, 혐오주의자, 본질주의자, 근본주의자, 잘못된 사람,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매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어떻게 보면 의견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의견들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도덕관념, 결혼관념, 성개념, 이런 것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고 가짜고 만들어진 것이고 지배하는 사람들이 지배를 잘하려고 너희들한테 주입한 것이니까 그 모든 것을 깨라. 뭐 이런 식의 그런 어떻게 보면 거짓되어진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이데올로기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어린 시절부터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거는 다양성이 있어야지 되고 그 다양성은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을 해야지 되고 다양한 의견 가운데서 정말 어떤 의견들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덕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페미니즘 운동은 지금 제3로 오면서 도덕 파괴 운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리 파괴 운동으로 나가고 있고 절대적인 규범이나 도덕이나 질서는 없는 거다. 그거는 전부 다 지배자들이 너희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아주 그냥 양처럼 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거는 거짓으로 조장해낸 거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저항하라. 부정하라, 거부하라,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입을 하는 것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사회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면 그건 또 다른 전체주의고, 저희와 같이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 기존에 그냥 전통적으로 그 전통에 의거해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왔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혐오주의자, 차별주의자, 내지는 이런 사람들로 매도를 하고 또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 그런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벌 주겠다는 겁니다. 벌금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소수자들을 차별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고. 그러니까 말을 잘못해서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고.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이 있다, 규범이 있다, 남녀는 분명한 것이다, 남녀의 결혼이다, 그 결혼의 순수성이나 그런 약속, 언약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런 어떻게 보면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게 차별금지법이고, 지금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조례들이 그런 생각들을 주입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들을 어린 시절부터 세뇌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생각이 잘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그런 생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평등 교사나 성인지 교사나 성인권 고사나 이런 어떻게 보면 과정들을 자꾸만 만들고 그런 커리큘럼을 자꾸 만들고 그런 책을 자꾸만 써서 아기 때부터 교과서에 그런 얘기들을 집어넣어서 아이 때부터 그런 것들을 주입하면 애들이 거부하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생각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입을 막겠다는 겁니다. 하나의 방향으로 사회를, 문화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방향을 몰아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조례이고, 그런 생각들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어린 시절부터 주입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에게 돈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조례들을 찬성할 수 없고 이렇게 나와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식을 깨겠다는 거예요. 경남이 서 있는 이 상식의 구조를 깨겠다는 겁니다. 질서를 깨겠다는 거고 도덕을 깨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에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 단체에 돈이 가는 걸 여러분이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식을 여러분이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아니다, 그건 잘못됐다, 나는 내 도덕과 내 상식과 내 윤리의 의식에 따라 내 양심에 따라 살고 싶다. 왜 근데 그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을 너희가 범죄로 몰아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댓글 보대 이러면 완전히 쓰나미로 신상 털기하고 쓰나미로 몰려가서 린치하고 그러잖아요. 서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의견들을 교회에서 얘기하면 쓰나미로 가서 차별주의자라고 데모하고 차에다가 온갖 것들 뿌려놓고 이런 일들이 지금 서구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건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용납하시겠다는 건지 듣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